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을 맞아 공원 묘원과 유원지가 성묘객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차례를 마친 시민들은 조상의 묘를 찾아 음덕을 기렸고 시가지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로 붐볐습니다. 경포와 속초 등 동해안 해변과 유원지엔 추석 연휴를 맞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서둘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역과 터미널이 북적였고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방향이 일부 정체를 빚기도 했지만 대체로 무난한 소통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논의됐던 동서고속화철도 속초 역사 이전 문제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현 예정지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 속초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속초시는 현재 예정된 속초 역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시민 원탁 토론회까지 열면서 역사 문제 공론화는 본격화됐습니다. 향후 건설될 동해 북부선 철도 역사까지 고려하면 예정 부지인 소야벌 일대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 하나를 할 것인지, 둘을 할 것인지, 또 지하로 할 것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는 반드시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김철수 속초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를 다녀온 뒤 역사 논의에 변화 기류가 생겼습니다. 국토부가 역사 위치를 옮기는 게 철도 운영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도 변수입니다. 저희들은 그 역사가 여객 중심의 역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보는 시각은 여객과 그 화물이 같이 오는 그런 역사의 개념으로 보고 있으면서 속초시는 현재 계획대로 철도가 건설되면 도시가 양분될 수 있다며 용역을 실시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고속철 총사업비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속초시의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조직 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를 실시합니다. 500명 규모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인사 이후 최문순 도지사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도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며 도청 국장 자리 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자리 국장과 첨단 산업국장입니다. 전임 국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한 달 넘게 공석인 글로벌 통상국장 자리에도 새 인물이 들어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과장 자리도 8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과장급 이상 승진자만 17명 선, 사무관급 승진자 30명, 6급 이하까지 하면 승진 인사만 130명 선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연쇄 전보 이동까지 감안하면 전체 인사 규모는 500명을 넘을 전망입니다. 인사 폭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규모는 한 500명 이상인데 승진 요인만 한 13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현재 공석인 정무특보와 서울본부장, 신설된 평화협력관 자리에도 새 인물이 수혈됩니다. 인사 이동으로 배치되는 인물의 면면을 보면 남은 임기 최문순 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추석 연휴 포함 다음 주 초까지 인사안을 만들어 다음 주 중순쯤 도지사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인사부서의 구상안을 2-3번 정도 반려하는 경향이 있는 도지사 특성상 인사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최종 인사 발령 시기는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8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삼척시 등봉동 삼척시 추모공원 2단지에서 77살 홍모 씨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성묘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살 서모 씨가 2m 높이 담장 아래로 떨어지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홍 씨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48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데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버스 운수 종사자 견습 지원에 5억 원,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는 노사 간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일찍 타결한 곳에 대해선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과 취업자 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5.3%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2%포인트 늘었고 취업자 수는 85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실업률은 2.2%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74%포인트 하락해 전반적인 고용 동향이 좋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대회가 이달 말 고성 향로봉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고성군은 백두대간 향로봉 사이트를 통해 오는 18일과 19일 선착순으로 올해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대회에 참가할 인원 200명을 모집합니다. 백두대간 평화 트레킹 대회는 고성 진부령 정상에서 군 작전 보안 구역인 향로봉까지 36km를 왕복하는 행사로 지난해 처음으로 트레킹 대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낙후된 어촌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촌 뉴딜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를 공모한 결과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100곳을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0일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9곳을 포함한 전국 250곳이 신청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경쟁률이 지난해 1차 공모 경쟁률인 2.04대 1보다 높아졌다며 연말까지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의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에 도내에선 33건이 선정됐습니다. 강릉의 문화재 야행과 선교장 고택 프로그램, 오죽헌 강릉 농악공연, 정선의 백봉령을 품은 정선 아리랑, 속초 도문 농요 등이 뽑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